한번 하기 어렵습니다. 박장범 후보님, 사장 응모하시면서 경영계획서 내셨죠? 네. 네. 박민 사장의 경영계획서 보면서 제가 본인 치적도 아닌데 자화자찬한 부분이 많았어가지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연임한다면 아마 저에게 더 많은 지적을 받을 상황이었어요.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장범 후보에게 밀리다니 박민 사장 본인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께서 내신 것도 꼼꼼히 읽어봤어요. 읽으면서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엄청 좋은 말들이 쓰여 있는데 어느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굳이 잘못 쓴 내용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특징도 없는 박장범이라는 사람 말고라도 어느 누구라도 그 자리에 이렇게 바꿔 앉아도 아무런 이질감이 없는 그렇게 사장이 무존재감에 가까운 경영 계획서였어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특징 없는 계획이 나올 수 있나? 초보도 이런 초보가 없다. 어제 인사청문회 첫날 겪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후보는 경영인으로서 본인의 생각이 없었어요. 후보 잘못이라기보다는 경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딱 하나 본인 생각을 이야기하신 게 있습니다. 저에게 어제 파우치라는 쪼만한 백이라는 단어를 선정한 게 용산의 가이드라인이냐 본인의 의도냐 재차 물었을 때 겨우겨우 본인의 의도라고 답을 하셨고 그거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던 맹탕이었던 경영계획서의 실체를 이해를 하게 됐고요. 좋은 말에 짜집기. 저에게 이런 계획서 들고 오면 저는 바로 반려합니다. 내용이 없어서요. 그래서 동시에 든 생각이 있습니다. 딱 하나 어제 인정하신 파우치 논란 또한 본인 생각이었을까?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해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담 질의서 취합 과정, 정리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그 파우치라는 생각이 튀어나왔나? 그 가설을 함께 검증하고 싶으실 거고 협조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 요구는 꼭 응하셔야 돼요. 본인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이번 사장 공모에서 후보자야 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잘해보고 싶어서 혹은 어제 언급하신 대로 30년 경력 그리고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정권 끝날 것 같은데 곧 끝날 것 같은데 다음 정권 오기 전까지 사장 자리 한번 해보자. 그런 단순하기 짝이 없는 의도 우리가 믿는다 치고요. 경영 초보자를 뽑은 KBS 이사회에 저는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불법적인 이진숙, 김태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선임된 KBS 이사진의 능력치에 저는 책임을 묻고 싶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 문제 제기를 하셨던 KBS 이사님들 중에 한 분께서 제 질의 말미에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 박민 사장 하에서 KBS 감사실 직제 규정 위반 문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KBS가 박민 사장으로 인해서 많이 무너지고 있을 때 그나마 견제 장치인 감사실 제대로 작동을 안 했어요. KBS가 경영난부터 시작해서 문제투성이라고 우리 어제 다 얘기했어요. 해서 감사실 문제부터 한번 짚겠습니다. 저에게 간결하게 진짜 간결하게 현재 KBS 감사실 직제 규정 위반 문제 이걸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민들도 알아듣게끔 쉽게 아주 간략하게 10초 안에 설명을 좀 해보시겠어요? 네, 매우 이례적으로 이 감사실의 주요 직책인 시간 보고 감사실장, 있습니다. 방송감사부장이라든지 그 밑에 부장 2명이 동시에 앉아서 일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시면 이유는 10초 안에 하라고 하셔갖고 현상만 설명하고 이유는 문제가 지금 전달이 됐을까 싶습니다. 짧게 간략하게 명확하게 문제를 설명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짚죠. 직제 규정에 따르면 감사실 부장, 실장, 부장 몇 명씩이십니까? 원래? 부장이 방송감사부장, 기술감사부장, 기획감사부장, 경영 4명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장은요? 실장은 1명입니다. 네. 지금은 몇 명씩 있죠? 자리는 슬라이드 실장 준비해 주세요. 자리는 실장 하나인데 2명이 지금 모임돼 있고 밑에 부장 자리 2명에 두 자리가 각각 2명씩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제가 KBS 결산하고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박민 사장이 이유를 설명을 제일 중요한 걸 안 하셨어요.
박민 사장이 감사실 직원 쫓아내고 이걸 쫓아낸 과정이 불법입니다. 본인이 새로 내리꽂고 감사부서 직원 사실 직원 보직 정보는 감사의 요청에 의해서 했었어야 돼 그냥 맘대로 했죠. 그랬다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원래 있던 분들이 돌아와서 지금 감사실의 인원이 2배인 상태죠. KBS 재정 문제 심각하다고 KBS 사장 공모 경영 계획서에도 기재하셨더라고요. 인건비 지금 2달째 여러 달째 지금 2배 나가고 있죠. 이거 정상화 계획도 있습니까? 짧게 대답하시죠. 있습니까?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정상화 상황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인건비 2배씩 나가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사실은 인사의 자, 다음 독립성이 페이지. 어느 정도 존중되는 보시기 슬라이드가 안 때문에. 뜨고 있었네요. 두 번째 페이지로 가주세요. 소송비도 나가고 있어요. 박민 사장이 잘못한 건데 소송비는 KBS가 내고 있죠. 자, 인건비 2배씩 나가고 소송비도 KBS가 내고 있고 재정 문제 어제도 말씀하셨어요. 경영계획서에도 재정 문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건비 2배씩이나 줄 상황 아니에요. 소송비 이렇게 내주고 있을 상황 아니에요. 하루 빨리 정상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정상화 계획이 없어가지고 제가 특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박민 사장 체제에서 KBS는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경영계획서에 꼭 들어가야 될 것은 바로 망가진 KBS 정상화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맹탕이라고 느꼈는지 이제 조금 더 질의를 하면서 답변 들으면서 뚜렷해진 것 같습니다. 문제를 정상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문제 정의가 안 돼 있어요. 문제 정의가 안 돼 있고 그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해결책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지금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것 중에 하나는 박민 사장이 자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박민 사장이 망가뜨린 부분 정상화하는 작업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저는 이 사건 비롯해서 수신료 문제 그리고 광복절날 난리가 났었던 나비부인 틀고 세월호 추모 리본 모자이크하고 박민 사장이 여러모로 저지른 KBS 경영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후보께서는 감사원에 감사 요청 경영 계획에 넣겠습니까? 박민 사장에 대한 감사 계획이요? 박민 사장이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KBS 지난 일에 대한 감사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경영 능력 중에 하나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 사장이면 이런 판단을 하셔야 돼요. 박민 사장이 잘못한 것들에 대한 감사, 경영 계획에 넣겠습니까? 사장으로서 판단 내릴 수 있습니까? 감사원의 특정인에 대한 감사 요구를 한다는 거는 특정인이 아니라 네. 엉망이 된 부분들에 감사실에 사실- 대한 것 또한 포함을 합니다. 사실 확인을 먼저 거친 다음에 위법 사항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감사원에 감사 이미 요청할지. 감사실 문제는 판단이 내려진 바가 있잖아요. 해서 저는 다른 걸 묻는 것이 아니라 사장 후보로서 정상화한다고 했으니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실행 계획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없나요? 그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위원님, 이 사안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처분은 오늘 나왔지만 제가 어제부터 소송 기회를 계속 결과를 드리는데 지켜봐야 될것 안타깝네요. 사장 자리는 그런 결정 내리는 자리예요. 자, 저는 이진숙을 임명한 대통령, 이진숙, 김태규 불법적 2인 체제 하에 임명된 KBS 이사진, 그리고 그들이 엉망진창으로 뽑은 KBS 사장 후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혹시 김찬태 이사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공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저희는 그 8월 27일 날 좀 더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 8월 27일 날 방통위와 그 대통령 상대로 가까이 계시고. 이사 선임 무효 소송하고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현재 지금 행정법원에서 기피 신청이 있어서 고법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저기 박장범 사장은 이사에서 임명 제청한 다음 날 서울 남부지법에 그 이사의 그 역시 효력 정지하고 박장범 후보 직무정지 신청을 냈는데 오전에 뭐 정재권 이사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무쪼록 그 대통령이 KBS 사장을 임명하기 전에 어떤 현명한 결론을 빨리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홍기 위원님 그렇게 관심이 많지 예. 않습니다. 질환지교 시큐리티 2017년에 이만주 매수하고 매도했는데 기억하세요? 네, 네 기억합니다. 2017년 6월 20일에 이만주를 1,582원에 매수하고 6개월 뒤인 12월 22일에 2,518원에 전량 매도해서 6개월 사이에 1,800만 원 차익을 얻었어요. 수익률만 63%. 그 박장범 후보 계속 뭐 손실만 봤는데 손해만 봤는데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여기 네. 무슨 관계예요? 고향 친구입니다. 아, 고향 친구예요. 뭐 학교 친구예요? 아니면 동네 어렸을 때 친구예요? 학교 친구입니다. 예. 중학교 동창? 맞죠? 네. 예. 그 후보자가 손해만 보다가 엄청난 수익을 올린 사례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 PPT 한번 보면 후보자가 매도하고 매수한 기간 6개월 사이에 단기 차익 급증가 결정, 유산 증자 결정, 호재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게 그 전에 샀어요. 이걸 호재가 생기기 전에. 그래서 호재를 미리 알고 내부자 정보를 통해 불법 거래로 수익을 낸 게 아닌가 지금 의심이 들거든요. 아닙니다.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이하의 벌금형이에요. 그 주식에서 계속 손실만 입다 이것만 상당히 아주 높은 수익률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런 관계가 있고 그 전에 이런 호재에 대해서 호재가 있기 직전에 주식을 샀고 당연히 의심이 들어요. 전혀 아닙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의원님. 이건 거짓말로 드러나면 나중에 사퇴하시겠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전에 알았다는 게 드러나면 사퇴하시겠습니까? 가정을 전제로 답변 드릴 수는 없고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건 나중에 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PPT 주세요. KBS 신뢰도가 하락하는 이유가 정치적 양극화로 언론 전반의 신뢰도가 하락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실 보도로 시청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근데 박민 사장 취임 후에 KBS 신뢰도는 14%에서 8.5%로 내려갔고 MBC는 7.5%까지 떨어졌다 25.3%예요. 비교가 안 돼요. 이거 말고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와요. 그리고 다음 PPT 한번 볼게요. 지상파 3사 메인 뉴스 시청률 2023년 10월에 KBS가 6.8, MBC 5.2, SBS 5.0, 그래도 한 1.5%포인트, 뭐 1.3%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2049는 KBS가 1.2, MBC 1.4, SBS 1.6, KBS가 제일 낮아서 큰 차이는 안 났어요. 그리고 이번 11월 KBS가 가구당 5.9, MBC 7.3, SBS 4.5, 2049는 KBS가 0.7이에요. MBC 1.6, SBS 1.4. 두 배나 차이가 나요. 2049. 누가 봐도 그 박민 체제 그리고 박장범 앵커 체제에서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KBS. 옛날에 KBS 메인 뉴스 시청률은 30%, 몇 년 전까지 20%, 한 4, 5년 전만 해도 10%대는 유지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고 그 박장범 후보가 앵커하면서도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볼게요. PPT 좀 보여주세요. 이게 2023년 11월 22일 리포트에 앵커 멘트 가는 곳마다 함께 사진 찍자는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특이한 장관.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도 다른 한동훈 장관 이렇게 했어요. 리포트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앵커 멘트에 앵커의 권한이라고 해서 썼어요. 그렇죠?
곤란할 때는 같이 협의를 했다 그러고 이건 앵커의 권한으로 썼다 그러겠죠. 앵커의 권한으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다음 보죠. 이거는 중소사업장 중대대업법 유예 처리 불발인데 취재부서 작성 원고는 객관적 팩트에 의해서 서술하는데 박장범 앵커는 앵커 멘트에 민주당 책임론으로 앵커 멘트를 썼어요. 본문엔 이런 내용이 없어요. 다음 거 볼게요. 이거는 이것도 보면 기사에는 광우병이나 사드 같은 게 없어요. 근데 그 앵커 멘트에는 광우병, 사드 이런 거하고 연결해 갖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 우려가 잘못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앵커 멘트를 썼어요. 박장범 사장한테 문제가 있다는 건 기자들이 계속 여기 기수별 성명에도 이런 내용이 다 나와요. 내가 쓴 기사 리포트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 앵커 멘트에 있다. 앵커의 권한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최순실 게이트도 얘기가 나오고 똑같이 정권에 악화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PPT 볼게요. 어제 제가 다음 PPT요.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어요. 그 사회 위부장 시절에 정유라 리포트, 정유라 기사 사인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때 어디 있었어요? 박장범 사회 이부장은 본사에 없었죠. 어디 계셨죠? 제가 대부분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아마 전화할때 제가 회사에 알기로는 수원 연수원에 뭐 교육을 갔는지 거기서 그 기사를 사인을 거부하라고 했어요. 기사를 다듬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 다음에 또 이걸 기사가 나갔냐? 못 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다음 거 볼게요. 우병우 세월호 수사 외압. 이거는 KBS가 특종인데 9일 후에 SBS가 단독 보도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유가 뭐였어요? 아이템이 많아서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9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면 다음날 큐시트에 잡아서 넣든지 다음날 9일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계속 안 하고 9일 후에 SBS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어제 사과했죠. 이 기자한테 내가 사과하라 그래서. 다음 사례 또 볼게요. 그리고 사회 이부장 시절에 우병우 관련 기사는 당시 사회 이부장 때 방송에서 KBS 전혀 못 나갔어요. 팀장조차 부장의 논리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많이 싸웠고. 그리고 의원님 전혀 못 나가진 않고요. 많이 거의 나갔습니다. 못 나가나요? 거의? 제법 나갔습니다, 의원님. 제법. 아이템을 아니, 올린 대로 다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기사가 나가지 못하도록 딴죽을 건 차원이 가까웠다. 뭐 이 정도의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거 볼게요. 그리고 태블릿 PC 관련해서는 처음에 KBS가 단독 보도했어요. 이게 최순실 것이 맞다고. 근데 그때는 리포트를 안 내보내고 그 후에 태블릿 PC가 음모가 있다는 식으로 계속 취재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취재 기자는 태블릿 PC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서 후속 보도가 계속 하면서 보도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너는 태블릿 PC가 진위가 아닌지 취재를 계속하라고 시켜갖고 엄청나게 기자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태블릿 PC 안에 있는 내용 보도는 하나도 안 하고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걸 막은 거 아니에요. 사회 이부장하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얘기했는데 데스크로서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대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파우치 그 대담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박장범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박장범이 그런 대담을 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모든 기수에 500명이나 되는 기자들이 사장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얘기해 보세요. 네, 의원님. 파우치가 말씀드렸듯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제가 그 용어를 쓴 거 아닙니다. 그만하세요. 파우치 얘기하면 또 그 얘기하시니까 그만하시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네, 잠깐 좀 중지시켜 주세요. 예. 네, 중지하세요. 그 이영일 노사협력 주간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예. 거기서 걷는다. 박장범 후보가 이사회에서 최종 사장 후보가 될 거라는 사실을 언제 아셨어요? 저는 이사회 표열 끝나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까? 예. 그 전에 얘기가 사내에서 돌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박민 사장이 이사회 전날 10월 22일 날 포금을 했다는데 알고 계세요? 모릅니다. 다음 날이 면접 날인데 포금을 했어요. 모릅니다. 모르세요? 예, 예 들어가세요. 잠깐 좀 해주세요. 다 됐네. 이거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안영봉 참고인 잠깐 나오시겠어요? 안 됩니다. 혹시 사전에 그 박장범 후보가 내정됐다는 얘기 누구한테 들은 적 있으세요? 박장범 후보가 내정됐다는 말을 들은 건 아니고요. 결과 나오기 전에. 박민 사장이 교체된다는 말을 박민 사장은 면접하기 전날인 22일 날 본인한테 용산에서 통보를 했다라는 말을 제가 23일 날 저녁에 들었습니다. 예. 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이영렬 노사주관한테 들었습니다. 예. 주관님 여기 들었다는데 모르.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걸.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발언할 게 하나. 근데 뭐에 대해서 발언하실 거죠? 방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질의 아니, 답변 주식 기회가 투자 있을 관련해-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관련된 질의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윤기 위원님, 이 관련 답변을 듣겠습니까? 예, 나중에 또 하신답니다. 박정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